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마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족회가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 가능성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경호실이 최소 일주일 전까지 행사장을 사전에 점검하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회의 대정부 질문 일정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4.3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최소한 국무총리라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추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정 처리와 국회 일정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아픔과 소원을 외면하는 국정 운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가 기념일로 해놓고 첫 행사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민에 대한 모독이고 4.3 영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이범 예비후보와 김은남 국회의원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참석은 의무사항이며 이념적 공세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2달 앞두고 추념식이 치러지는 만큼 제주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여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4월 3일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됐지만 4.3 교육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4.3 교육 활성화에 대한 도 조례까지 제정됐는데도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 교재는커녕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66년 전 제주에서 일어났던 4.3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4.3 사건은 잘 몰랐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슬펐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보고 있는 영상 자료는 4.3 평화재단이 교재로 사용되는 향토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마땅한 교육 자료가 없다 보니 학교마다 제각각 4.3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4.3 교육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최근 한 5년 사이에 그 4.3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런 사례도 전혀 없고요. 교육청은 올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조차 하지 않았고 4.3 주간을 앞두고 학교로 보냈던 계기교육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4.3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교육청은 1년 넘도록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4.3 교육을 제대로 또는 눈높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당분간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교재 개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이 시급한 것 같아요.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면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알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교육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준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4.3 추념일에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조기를 개양하는 조례가 어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또 그동안 개별법에 적용을 받아온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가 제정됐고 투자진흥지구의 토지를 매각할 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LNG 배관시설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과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건축물 고도 완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등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여풍이 불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데요.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마을 이장과 통장의 여성 비율도 크게 늘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문화방송 김병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의 흰시가지로 불리고 있는 황성동. 통장을 맡고 있는 여경화 씨가 아침부터 서류 뭉치를 들고 반장집을 찾아갑니다. 시정에 관한 홍보물을 전해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우리 이번에 원래 했던 내용 매번 이거 내가 컴퓨터 처리해가지고 하는 거 각 통로마다 계단에다가 좀 붙여주시고.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띤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년째 이장직을 맡고 있는 손영희 씨가 한 주민과 마을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지금은 유능한 이장이지만 초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자이고 나이가 조금 젊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조금 외면당하는 것도 있었고 인정 못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많이 하면서 경주시의 이장과 통장은 모두 635명. 이 가운데 여성이 219명으로 전체의 34.5%에 이르는 가운데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속사정을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여성 특유의 장점 때문입니다. 우리 경주시 여성 이통장님들은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으로 주민 친화 행정을 펼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성 이통장의 증가 추세는 여권 신장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1950년대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배움의 길을 통해 전문 기술로 무장하고 인생 제2막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박주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0을 넘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박병록 씨. 수출업체에 다니기도 하고 자영업도 해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박 씨가 찾은 해법은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는 것. 태양광 발전 설비 유지 보수 전문가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고 재취업하는 것이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워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에 입학한 45세 이상 학생은 재작년 3명에서 지난해 7명, 올해 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기와 전자, 중장비 같은 전문 분야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면 취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김두길 씨도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무선설비 기능사 등 자격증 3개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선통신 업체에 취직해 전보다 나은 급여를 받으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하기도 아주 좋고 수월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보탬이 되고 그래서 아주 지금은 행복합니다. 한꺼번에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무장하고 제2의 인생에 당당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과수원 비닐하우스 안에서 58살 강모 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강 씨가 파쇄기 작업 도중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맑고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비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만큼 간편한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간 더 높은 모습이고요. 낮에는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7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덥게 느껴지겠고요.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네, 성판악의 현재 기온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섬 지역도 하늘은 화창하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와 김해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이고요. 그 밖의 공항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내일 낮까지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고요. 모레부터는 평년보다 조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현직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제주 시내 모 호텔 음식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인사는 한동주 전 시장을 비롯해 모두 4명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기념해 제주 4.3 평화재단이 마련하는 희망 콘서트 어둠에서 빛으로가 오늘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콘서트에는 가수 심수봉과 양희은, 강사나 그리고 국악인 김용우 등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가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마련한 이은하 콘서트가 12일 오후 2시와 5시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가수 이은하와 박강수, 양호진 3명이 출연해 다양한 히트곡을 선사합니다. 극단 세일에는 치매에 걸린 신부와 밥밖에 모르는 식복사 이야기를 다룬 연극 밥 공연을 이달 말까지 저녁 7시 30분 세일의 아트센터에서 선보입니다.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8일까지 예비 창업자와 올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을 공모하고 선정될 경우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제주지부는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오늘 오전 11시 축협 대학로 지점 5층에서 자폐성 장애인 치료보호센터 개소식을 갖습니다. 한국병원은 도민을 위한 공개 건강교실을 마련하고 내일 오후 3시 병원 7층 회의실에서 뇌졸중 바로 알기 무료 강좌를 마련합니다. 제주시 노형 8길에 있는 한화건설에서는 사무보조원 1명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2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070-4489개 29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발표한 정책과 공약 순서입니다. 새누리당 김경택 예비후보는 제주에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립인 제주국제대학교를 도립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표준화된 제주형 프랜차이즈 모형을 개발해 제주 향토음식을 세계화하고 향토음식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 예비후보는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4.3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우남 국회의원은 제주 4.3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평화재단 산하에 제주 4.3 평화학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고승환 예비후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용 물과 전기, 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이 여론조사와 배심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도와 호남, 경기도 등 옛 민주당과 안철수 공동대표 측 후보들이 경쟁하는 지역에서 이 같은 경선 방식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심원 투표는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후보들의 토론을 들은 뒤 투표하는 방식인데 최종 경선 방식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됩니다.